마음의 힐링 종목 수익 두 마리 토끼 가져가는 이 시간. 안녕하세요. 정오의 데이트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져주는 그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졌어. 오랜 기간이 걸렸겠죠? 혹은 자꾸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 남자로 보여. 또는요, 오늘 버스에서 만난 그 여자 진짜 예뻤어. 나 첫눈에 반했어. 라고 등등등 말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 시러큐스 대학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뇌는 12개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게 되고요. 도파민, 옥시토신, 아드레날린, 바소프레신과 같은 화학 물질이 동시에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불과 0.2초.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든 그 마음이 0.2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결정이 됐다는 사실이죠.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0.2초. 진짜 짧지 않나요? 좀 신기한데요. 그러고 보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첫눈에 보고 남자로 느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일단 그 사람이 한 이성으로서 느껴지면서 갑자기 막 심박수가 급증할 때 그거는 딱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뇌가 알고 0.2초 만에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하고도 판단력이 확실한 우리의 감정. 지금 여러분의 뇌는 누구와 사랑에 빠져 있는 상황인가요? 정오의 데이트 달달하게 한 시간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2015년 3월 18일 벌써 수요일이네요. 정오의 데이트 함께하겠습니다. 0.2초. 여러분들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는 시간이 오래돼서 그 사람한테 도파민도 옥시토신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가 않을지언정 한때는 내 뇌를 0.2초 만에 사로잡았던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 거잖아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혹은 솔로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조만간 솔로이신 분들은 이 뇌의 호르몬 한순간에 12개 분비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사랑에 곧 빠지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단순함처럼 오늘 이 세상 좀 간단하고 단순하게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고요. 신바람 나는 이 수요일 패밀리데이잖아요. 이 시간 정오의 데이트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토마토.com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아자아자 게시판 있어요. 여기 클릭 후에 저희들 이야기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2828, 전화로는요. 02325-8200번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문의 주시게 되면은요, 또 3명이 해결을 좀 해주실 거예요. 3분이십니다. 최수창 전문가, 전정현 전문가,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이 3분, 미남분들과 함께 하실 분들 많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게시판에서 먼저 저를 좀 반겨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고뇌하는 승부사님, 정오의 데이트 출석합니다. 이 시간이면 항상 들어오게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고뇌하는 승부사님, 어느 순간 정말 우리 끈끈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마로니에님에서 승부사님으로. 얼마 전에 커피 박람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녀오셨어요. 저는 정보를 못 찾겠더라고요. 주한파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를 또 남겨주셨고요. 혹시 하의는 막 추리닝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반바지 입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희재님, 하루에 2벌이나 매일매일 다른 이쁜 옷들 어디서 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종종 협찬, 종종은 제 옷 드레스룸에서 나온답니다. 예쁜 거 칭찬해 주시면요. 비슷한 룩으로 한번 구성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아별아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아까 전에 길게 좀 남겨주셨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면서 남겨주셨고,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까지 첫눈에 반한 사람 왜 한 번도 없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곧 나타나실까요? 아니면 첫눈에 반한 그 뇌의 0.2초, 그때를 못 느끼신 건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뿌잉뿌잉 장세미님, 그러니까 뇌가 발동하려면 외모가 중요하죠. 이렇게 하셨어요. 아, 오프닝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스웨타님, 어앵커님 반가워요. 천사가 내려온 듯 무지 예쁩니다. 라고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 시간 또 즐겁게 이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데니도님도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희재님 하고 오셨고요. 상승팍팍 1242님, 오늘도 즐겁게 출석합니다. 어제도 종목 문의를 주셨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동우동우님은요, 제 외모에 진짜 좀 디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 뭔가 또 바뀌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원래가 나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기분이 좋네요. 코크레이 머피님 안녕하세요. 정오의 데이트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오프닝으로도 했었던 얘기인데요. 비 오는 거리 참 좋습니다 라면서 지금 비 부산에 많이 내리고 있나 봐요.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머피님 반갑고요. 사랑이 슬픈 이유님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 노래 오늘 내용과 진짜 영향 좀 큰 노래인데 어떻게 아셨지? 예지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랑이 슬픈 이유님 너무 반가워요. 오늘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하님도 일찌감치 마중 나오셨어요. 정대 마중 나왔어요 라면서 오늘은 식사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 밖에도요. 일찍 와주셨던 분들 제가 게시판이 자꾸만 올라가서 바보같이 자꾸만 놓치는 것 같아요. 빅토리 여왕님도 오시자마자 꼭 좀 종목 상담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인사 조금 후에 그렇다면 이어가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재 씨.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을 비가 오는데 서울은 비가 안 오나요? 서울에 계시나요? 아니요, 이거는 경남이에요. 경남에 계세요. 거기 예. 비 많이 내리나요? 예, 지금 여기 비 많이 옵니다. 그렇군요. 봄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또 추억에 잠기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옛날 추억이 생각나죠. 그러세요? 어떤 추억이 가장 좀 떠오르세요? 옛날에 설교 연애할 때. 연애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편분과 살고 계신가요? 예. 그분이 그 연애하셨던 분 예. 맞으시죠? 예. 네, 아니라고 하실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생활을 좀 이어가셔야 될 텐데 예. 그 전에 궁금하신 게 지금 종목이시잖아요. 예, 예. 어떤 종목이신데요? 유아일인데, 유아일. 매도할 걸 그러나 자꾸 내려가네요. 얼마에 몇 %세인데요? 14,900원에 20%. 14,900원에 20%. 예. 수익권이신데 지금 18,000원까지 올라갔을 때가 자꾸 남으시는 거죠, 마음에.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밀렸거든요. 예. 이 고점을 찍은 건지 아니면 너무 올라갔었으니까 건강한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지 여기 한번 짚어볼게요. 예, 예. 네. 반등에 좀 좋은 무게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종목 최수창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UIL인데요.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반등 찍고 올라갈 겁니다 라는 전망을 기다리시겠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UIL의 포인트는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기존의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기존의 휴대폰 쪽, 모바일 쪽에 키패드 부품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신규로 사업을 다각화시키면서 더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그 포인트는 액세서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 스마트폰의 액세서리 관련돼서는 쉽티캠 코리아가 있습니다만, 이 UIL 같은 경우도 방수 부자재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매출의 성장이 거의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도 작년에 4천억 정도, 4,1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보여줬고 영업이익 270억인데 올해 나오는 그 예상치들을 보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성장을 20% 넘게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300억 달러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특히 이번에 신규 모델이 갤럭시 S3가 시리즈의 6 모델이 나오면서 이 회사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있다. 왜 그렇게 보냐면 갤럭시 S6 모델이 갤럭시 S5처럼 판매량이 저조하다면 이 회사를 비롯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은 전부 다 하락을 하겠죠. 실적이 나빠지겠죠. 그런데 지금 전망치 자체가 S6 모델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한 그 교체 수기가 보통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갤럭시의 S3랑 S4가 가장 많이 판매됐었거든요. 그때 당시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이제 교체할 시기가 좀 다가왔다는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갤럭시 S6 모델에 있어서의 관련주들은 앞으로 그 판매량에 더불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UIL은 현재 시점에 주가가 18,000에서 단기 급등을 하고 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18,000원에서 15,000원 사이, 15,000원 중반대까지 등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하지만 추가적 상승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이잖아요. 보시면 2015년도 지난달 2월 달에 거래량이 월봉상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3, 4분기 계속 올라오다가 거래량 터져서 그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 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겠죠. 그 중간 지점이 대략 15,000원, 14,000원인데 그 중간 지점 때까지 어떤 가격 눌림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리바운딩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려왔다 해서 여기서 팔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서 목표가는 2만 원대까지 좀 더 보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기간은 대략 다음 달에 출시가 되는 10일 날 출시되니까 대략 2분기 실적 발표하는 전후쯤에서 고점 2만 원대의 목표가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지지값은 15,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이야기 좀 긍정적으로 들으셨어요? 예. 더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중기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서 지금 조정 견디시고 좋은 수익권에서 또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오늘도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경남에 계신 우리 시청자님 UIL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게시판인데요. 문자입니다. 뒷자리가 6244번이고요. 3,000당 제약 문의 주셨어요.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12,110원에 들어가셨고 30% 들고 계십니다. 조금 최근 고점에서 잡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오랫동안 들고 계셨거나 둘 중에 하나신 것 같은데 지금 내리고 있죠? 구체적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자, 최수창 전문가님, 3,000당 제약은 어떻게 보세요? 이 3,000당 제약은 인공눈물을 생산하는데 이것이 시장 점유율,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안과용대 쪽에 많이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근에 보시면 먼저 실적을 보기 전에 트렌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근 2, 3년 동안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제약주들이 2011년도, 12년도부터 쭉 올라간 건 맞는데 특히나 코스닥의 소형 제약사들이 작년하고 2013년, 2014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바이오 업체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희한하게도 2013년도, 14년도에 코스닥의 제약업종으로 상장돼 있는 회사, 고려제약이 됐던 또는 인사돌로 유명한 동국제약이 됐던 사마제약, 대한약품 등 코스닥에서의 제약업종도 상당히 많이 갔다. 3,000당이라는 제약회사도 그런 어떤 트렌드에서의 대장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적을 보시더라도 실적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2년 사이에 무려 200% 이상 상승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느냐 여부인데 지금 시점이 최고점이고 이제는 추세가 꺾였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질 겁니다라는 표현은 못합니다만 좀 정책이나 과도기 정도로 보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2년 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 한 템포 쉬어가는 어떤 상반기가 되지 않겠느냐, 2015년은. 그래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조금 당분간은 10,000원에서 12,000원대의 기술적인 흐름에 좀 갇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현재 시청자 게시판에 올리신 분이 매수 가격이 12,100원. 현재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고점 수준인데 여기서 30%를 한 번에 대응하신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추세적인 흐름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만 추세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10,000원대에서 13,000원, 정확히 말하면 한 12,500원 정도의 박스 구간으로 보고요. 이 종목에서 12,000원 대응하신 것은 좀 비중이 10% 정도 모시는데 30% 한 번에 대응하신 거는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박스 상단을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빠르게 좀 청산을 하고 다시 추후 이 종목의 눌림목을 공략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저점 매수 의견도 나오니까요. 3,000당 제약 갖고 많이 답답하셨다면 6244님 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수창 전문가의 의견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게시판으로 가볼게요.
사랑하는 그녀님, 안녕하세요. 게시판 불나네요. 이것이 희재님의 마력이라고 하셨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녀님. 그리고 투카스님도 희재님 하면서 인사 대신에 저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희재님 하고 반갑게 불러주셨어요. 반갑습니다, 투카스님. 백건마님도 아까 일찌감치 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희재님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7309님도 반갑습니다. 자, DGGH23님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사랑이 슬픈 이유님께서는요. 그거 아세요, 희재씨?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 전 오늘도 제 건강을 위해 희재님에게 사랑을 배달합니다. 장난 아니시죠? 따로 책을 집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사랑 잘 받고 저도 답글 배달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건강을 위해서. 뿌잉뿌잉 장세민님께서는요. 오늘부터 커피 콘서트라고 알려주셨어요. 어디서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고내사님께서는 4월부터 박람회라고 해주셨습니다. 코크레인 머피님은요. 좀 소심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늘도 제 이름 빠뜨리면 말없이 갈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소심하신 머피님 가지 마세요. 머피님.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동우동우님께서 오늘 약간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남자 목소리 성대모사 완전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사연도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요. 지금 핫한 이 종목 왜일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어제, 오늘 훈풍이 조금씩 불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선에 간신히 턱걸이했다가 놔주다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30선은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33포인트 선 지수의 움직임 좋고요. 자, 이 안에서 오늘 아주 핫한 종목 5개 꼽아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5 보여주세요. 자, 5위가 셀트리온. 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는 것 같아요. 오늘 특히나 바이오주가 또 강한데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4위가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중국 굴 관련주들이 다 무너져도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계속해서 강세고요. 또 현대차, 어제 투싼 발표회 있었더라고요. 굉장하다고 하던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그리고 현대상선이 2위. 오랜만에 해운주, 물류주가 이름을 올리고요. 자, 1위가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주 가운데서 지배구조 이슈도 있었고 또 건설 모멘텀도 있는 이 종목이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는요. SK하이닉스, 다음카카오, 기아차, 삼성전자, GS건설,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주가 대체로 지금 이름을 다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5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만 봐도 업황이 딱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건설, 해운, 자동차, 중국, 바이오 다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그런 섹터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바로 보고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 가운데서 현대상선 궁금해요. 유가 하락 얼마 전에 이제 3월 초부터 리포트가 좀 나왔었거든요. 저유가 혜택을 이제 해운주가 받게 될 거다. 현대상선 4분기에는 실적 좀 별로였었잖아요. 요번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그 유가 수혜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현대상선이 좀 잘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뇌하는 승부사님께서는 이스트아시아를 보유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회 되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최수창 전문가에게 이 종목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현대상선입니다. 자세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일단 오늘장에서 이렇게 강한 이유, 거래대금 거래량 엄청나게 실리고 있거든요. 원인과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해운업종의 포인트는 결국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유가가 상승할 보다 하락할 때의 이익 국면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 운임료입니다. 운임료. 그러면서 또 전방상 운임료와 더불어서 무역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는 거겠죠. 그동안 현대상선을 비롯한 해운업종들이 짓눌렸었던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자금의 양적화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해운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못했던 거, 거래량 자체가. 유가 부분도 그동안은 영향이 있었고. 근데 이제 유가가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이고 44불 정도 기준에서도 또 하락을 했는데, 유가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60불, 70불, 80불 다시 본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올해 어쨌든 중반기까지는 유가의
급등이나 폭등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봐야 그 정도. 그래서 40불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가격이 조금씩 더 내려가는 뭐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이. 그래서 이제 해운주도 그런 유가락의 수혜주로서의 가능성이 보인다. 또 하나는 1분기 실적 예상치가 지금 나오는 거 보면요. 흑자 전환 얘기가 나와요. 현대상선이.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1분기에 흑자 전환이 나온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비수기 상황에서. 그 얘기는 실적의 턴어라운드 포인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대상선이 오늘 또 폭발적으로 치고 나오는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올해 이제 성수기에서 이제 진입 2분기, 3분기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운임료 부분도 강세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올 한 해는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 가능성 포인트 그리고 유상증자에서도 청약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재무적 어떤 자금에 있어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 등 현대상선은 역발상으로 이렇게까지 지금 안 좋았고 주가 빠지고 더 이상 뭐 좋은 모멘텀이 있겠어라고 했는데 역발상으로 본다면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가서 일정 부분 터닝 포인트 시점을 올 상반기에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의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상선. 아까 전에 게시판에 뿌잉뿌잉 장세민님께서 인기 검색 종목이 꼭 개미들이 많다는 의미 아니에요? 라고도 여쭤보셨거든요. 최근에 어제부터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꾸준한 매수 이런 흐름은 아직 아닙니다. 어떤 수급의 연속성은 확인이 되지 않고는 있는데요. 저유가의 수혜주로서 운임에 있어서 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현대상선 갖고 계신 분들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요. 게시판 사연으로 가볼게요. 핫했던 종목에 이어서 다음 종목은 굉장히 좀 작은 종목 들고 계시는데요. 우리 빅토리 여왕님께서 아까 전부터 꼭 좀 봐달라고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바로 S넷인데요. 9,930원에 사셔가지고 몇 %인지 남겨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손절이나 물타기 지금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좀 내려가 있어요. 3월 인터넷 경쟁력 강화라고 한때 좀 내세우면서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어떻게 볼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수정 전문가님. 네, 손절 아니면 물타기를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어떡할까요? 굳이 손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상승했던 원인은 이 회사 같은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시스코하고 협력관계 회사고 삼성전자하고도 협력관계가 되면서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단순히 이슈만 갖고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 이슈 모멘텀에 더불어서 실적도 2012년, 13년도, 14년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치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사는 타이밍이 좀 매수 타이밍이 좀 안타까울 뿐이지 기업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현재 악화되거나 문제될 만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 코스닥 시장도 워낙 많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정한 차익 매물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손바뀜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질 때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내려왔을 때 내리면세가 지금 8,000원이 브레이크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7,500원 정도까지도 내리막길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오히려 저는 처음 대응하시는 분들 신규 물량은 7,500원짜리 설마 올까? 7,500원에서 7,600원 정도 가격대가 보인다면 웬떡이지 하면서 신규 매수를 한번 발담궈 볼 수 있는 포인트. 기존에 물려있던 분은 거기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활용하셔서 그 시점에 다시 리바운딩 가격이 나올 때 목표가 다시 설정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다음 목표가로 본다면 결국 다시 9,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넷이 지금 단기적인 흘러가는 내리막길은 가격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분 가격 조정 같이 받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히 위협적으로 추가 하락에 공포심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7,400원대 다시 물려준다면 그 자리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자리를 보시고 다만 정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서 9,000원대에 그 다음 리바운딩 목표가에서 뭐 부분 청산 내지 청산의 어떤 가능성을 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7,400원대에서 추가 매수,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000원 전고점까지는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9,000원 잡고 가자. S넷 좋은 결과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 여왕님의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최수창 전문가님 감사드리고요. 게시판에는요, 별아별아님의 소망이 있어요. 새하얀 이 블라우스처럼 늘 따뜻한 봄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비 온 뒤에 꽃샘추위 안 오면 진짜 땡큐일 텐데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봄비는 그렇게 춥지는 않을 거라고 하던데요, 별아별아님. 내일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고, 제 생각에는 한 3월 말 아니면은 4월 초에 한 번 더 꽃샘추위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도 꽃샘추위만 없으면, 바람만 안 불면 진짜 봄 너무 좋은데 가끔 이렇게 추운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봄옷 입고 싶지 않으세요? 스카프에, 바바리에, 얇은 자켓에 이런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옷장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꽃놀이 갈 때 이번에 공지하나요? 라고 까망시님이 물어보셨어요. 이전에 좀 공지를 하셨었어요?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별아별아님. 까망시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인사 주셨죠? 간만에 인사해요. 비 오는 수요일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별과시님도 오랫동안 안 오셨었거든요. 희재님 오랜만,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지금 유채꽃 벌써 폈나요? 한 3월 중순부터 핀다고 하는데 저도 4월 초에 부모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인증샷 남기고 싶은데 남길 데가 없죠, 지금은. 알겠습니다. 별과시님 여행 이야기 조금 더 들려주세요. 궁금하네요. 제주도 좋았던 곳 알려주세요. 지금 뿌잉뿌잉 장세민님께서는요, 사만사 미세먼지 이렇게 좀 올려주고 계시고요. 사랑의 슬프니우님께서는요, 세력님들이 용돈 주시면 공지 때릴 겁니다 라고 꽃놀이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고 계시네요. 아까 동우동우님이 저 남자 얘기할 때 진짜 오글거린다고 했는데 사연 한번 이어갈게요. 다행히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부부 생활 하고 있는 3년차 부부입니다. 저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6살이 우리 남편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맞벌이인데요. 저는 공무원, 남편은 대기업의 대리. 직업 특성상 제가 남편보다 한가한 건 맞아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에게 갈수록 1년, 2년, 3년 서운해지는 게 있어요. 바로 집안일. 갈수록 제 몫이 되어갑니다. 남편이 무지 바쁜 건 저도 알죠. 그래도 저도 똑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 주말이라도 설거지 하나 해줬으면 하는 마음. 이 바람은 주말마다 매번 물거품이 돼요. 너무나 피곤해하는 남편. 제가 윙 청소기를 돌려도 쾅쾅쾅 하면서 설거지를 해도 가만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습니다. 제가 자기 뭐해? 바빠? 라고 하면 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 자기 나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잠깐만, 나 지금 상무님이 카톡을 뭐 시켰어. 정말 얄미워서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싶은 마음 갈수록 커집니다. 남편 일과의 집안일, 이 공방전 너무 힘든데 여러분 해결책 없을까요? 결혼 사연 최근에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해결책 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남편과의 싸움 혹은 아내와의 이렇게 집안일 뭐 나누거나 할 때 어떻게 좀 하셨어요? 한 번은 꼭 싸워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남편분이 얼마나 바쁘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거는 진짜 여자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자분께서도 지금 맞벌이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꽃놀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종목 상담 후에 다시 한번 우리 30대 3년차 부부 생활하고 계신 여성분께 답변 다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희재 씨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을 또 불러주시네요.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인포피아요. 네, 인포피아 얼마에 몇 % 담고 계세요? 19,700원이고요. 네. 15%인데. 네. 이거 수익이 조금 나길래. 네네. 같이 쓸라나 하고 기다렸더니. 너무 떨어져서. 한가 맞다 좀 틀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네. 악재가 있었는지 몰라가지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맞네요. 네, 여행 가서
TV를 보니까 하한가 맞다가 좀 풀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하한가인지 몰라가지고요. 아, 원인을 정확히 모르시겠다고 네, 하시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요. 네, 그 이후로 뭐 하한가는 풀렸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려가지고 지금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모르실 것 같아요. 자세한 전망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월요일 날. 인포피아입니다. 전정현 전문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인포피아 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청자님께서 체크를 못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전망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짚어주세요. 네,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이 한번 공표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사실 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로 결국 이제 정정 공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난 줄 알고 있다가 4억 정도 영업이익을 낸 줄 알고 있다가 정정 공시에서 영업 손실이 오히려 42억 정도가 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에 급락을 한 거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자 재무 담당자, 회계 담당자가 얼마나 좀 제대로 정신을 안 차렸기에 이런 실수를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 건이 지금 현재 작용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손실 규모가 너무 크죠. 재작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8억 정도, 영업 손실이 8억 났는데 작년에는 63억 정도로 대폭 늘었죠. 재작년이 63억 손실이고요. 그리고 작년이 42억 손실입니다. 일단 뭐 손실은 계속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익인 줄 알았는데 손실이 난 거니까 이 부분은 영향을 줄 겁니다. 물론 호재로 보면은 그 원격 의료법건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3월 말에 의료 3법 개정건이 있죠. 네. 하지만 지금은 실적에 대한 악재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대개 15,500원, 16,000원 선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잘라야 됩니다. 좀 시간이 좀 다소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좀 보수적인 매매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좀 신중하게 보자. 참고가 되세요. 그러면 지금 그냥 손해보고 매도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자리 아니면은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대를 설정해 주실지 한 번 더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정현 전문가님, 어느 정도 가격 지지 후에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바로 매도를 권하시나요? 지금 이제 짧은 개념으로 본다면은 팔고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게 난데, 좀 긴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나중에 제한적인 반등이 조금은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실적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죠. 인포피아는 뭐 재료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몇 개월 정도 한번 기다려 보실 수 있다 하면은 유지는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매매 차익을 획득하고 그런 측면의 매매를 하신다면은 다른 종목 쪽으로 지금 이동하시는 게 낫겠다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종목 교체를 할까 아니면 끌고 가되 좀 시간 투자를 해봐야 되나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세요. 네. 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포피아 함께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저희 게시판으로 갈게요. 832 하나번에 OCI 갖고 계시네요. 11만 원, 30% 들고 계시는데요. 자, OCI가 지금 또 얼마 전에 엄청나게 올라갔다 지금 또 내려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장 4% 넘게 빠지는데요. 바로 여쭤볼게요. 전정현 전문가님, OCI 전략 어떻게 가져가나요? 네, 지금 11만 원에 사셨으면은 별로 그렇게 손실 구간은 아니시죠. 제가 볼 때 그 이분의 입장에서 11만 원에 매수를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물량을 털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위쪽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많은 손실이 나시거나 그런 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지만 이분은 지금 현재 사신 가격에서 얼마 손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마음고생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현재 물론 그 OCI가 최근에 그 2월 달 말에서 3월 초까지 급등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태양광권의 재료가 나왔고 그리고 공매도죠. 공매도 숏 카바링이 오히려 들어오면서 더 크게 올랐던 겁니다. 그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유가는 다시 떨어지고 하니까 OCI 입장에서는 유가권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조금은 더 작용이 된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이 됐었죠. 그랬다가 차별화돼서 몇 개 종목만 올리고 다 같이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부터 높은 가격에서 물려 있는 분들은 다시 밀려 내려가더라도 반발파가 나오긴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제 그래도 덜 손실 구간이니까 때렸다가 뭐 밑에서 나중에 잡으시는 그 개념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쪽에서 승부를 보든가 이런 방향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사신 단가가 그다지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략을 이분께만 권해드릴게요. 네. 네, 지금 자리에서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손실폭이 크시지는 않은 구간이라서 더 어떻게 보면 좀 선택이 조금은 더 빨리 할수록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OCI 갖고 계시면서 오늘장에서 또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만 5천 원을 지나가고 있는 OCI 자세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요, 보이는 라디오 어이제 정오의 데이트 함께 즐기고 계세요. 네, 수요일의 오감만족 데이트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추억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옛날에 우리 한국 영화가 얼마나 또 빛을 발했는지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옛날엔 사실상 영화관 가게 되면 외국 영화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거의 국내 상영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또 최근에 인기 많은 영화들 다 국내, 한국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이후부터는 이 한국 영화가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추억의 영화. 한국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던 이전 영화들 어떤 게 있었을까? 베스트 5로 제가 꼽아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드린 영화 외에도 이 영화를 집었어야죠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90년대부터 2000년 완전 초반대까지 영화 한번 총 집합해봤어요. 5위부터 가겠습니다. 이 영화 진짜 옛날 거예요. 5위는 바로 마누라 죽이기.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싶어요. 정말 옛날 영화인데요. 1994년 개봉을 했고요. 공공의 적, 한반도, 또 실미도로 유명한 강우석 감독의 작품이었습니다. 배우 최진실 씨 고인이 되셨죠. 최진실 씨와 함께 박중훈 씨가 연기를 펼쳤던 그런 영화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부부. 조금 전에 나온 사연이랑 좀 비슷한데요. 결혼 생활에 좀 질려버린 남편이 아내를 없애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각색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연기를 하면 할수록 아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영화인데요. 박중훈 씨 이때 진짜 명연기를 펼치셨던 딱 그때의 시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다 보셨었어요. 제가 아까 차 PD님이랑 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투캅스도 기억이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김지호 씨랑 나왔는데 그 강아지 속으로 박중훈 씨의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화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영화들에는 모두 박중훈 씨와 최진실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슬픈 이유님께서는 최진실 씨 보고 싶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4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영화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999년 강재규 감독의 영화 쉬리입니다. 이건 다 보셨죠? 전 제가 많이 어렸을 때라서 영화관 가서는 못 봤고요. 나중에 OCN에서 해주는 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씨 주연의 국내 첫 스파이 영화입니다.
한석규 씨가 이 신분을 숨기고 예상치 못하게 이북에 있는 또 신분을 숨기고 있는 명현 씨, 그러니까 김윤진 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인데 분단 현실의 비극을 정말 잘 그리게 되면서 남한과 북한, 정말 그리움을 다시 한번 자아냈던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총 관객 수가요 620만 명 관객을 동원했고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정말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1년 뒤에는 공동경비구역 JSA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이 When I Dream이라는 영화 노래 기억하세요? 이 노래가 나오면서 마지막 엔딩이 마무리가 되는데 진짜 영화관에서 많이 울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단 현실의 아픔. 요즘도 이런 영화 많이 나오고 있죠. 자, 4위에 이어서 3위로 가겠습니다. 제가 뽑은 3위는요. 바로 천송이 씨의 어떤 인기가 시작이 됐던 바로 그 영화입니다. 엽기적인 그녀. 이게 전지현 씨, 차태현 씨가 진짜 돋보였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2001년 개봉했고요. 485만 명의 관객 수를 확보했습니다. 완전 엽기적이고 유쾌한 그녀, 술 취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점점 사랑에 빠지면서 새로운 연애를 해보게 되는 그런 견우의 입장에서 본 영화인데요. 차태현 씨의 내레이션이 진짜 한몫하는 영화입니다. 그녀는 제 이상형입니다.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뭐 용서해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내레이션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영화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헤어지고 나서 전지현 씨가 선을 보고 있는 자리에 이 견우, 차태현 씨가 오게 되죠. 여기에서 전지현 씨가 뭘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그녀가 어떠한지 자기가 그동안 만나면서 느꼈던 그녀의 이야기를 그 선보는 남자한테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아까 사랑이 슬픈 이유님이 얘기했던 I Believe 이 노래가 흐르죠. 진짜 명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산속에 올라가서 또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이거 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예쁘다 어렸을 때라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 뒤에 지나고 나서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장면이 진짜 슬픈 장면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대학생 때 봤었거든요. 그때가 이별하고 나서 봐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슬픈지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슬픈 이유님도 전지현 지하철 오바이트 씬 참 좋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쵸, 이렇게 할아버지 가발 벗고 이렇게 토를 털어내는 그런 장면이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 2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영화예요. 실미도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2003년에 개봉을 했고 5위 마누라 죽이기와 같은 강우석 감독의 작품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요 1,800만 관객을 확보했습니다. 엄청나죠? 설경구 씨, 안성기 씨, 그리고 허준호 씨, 임원희 씨, 정재형 씨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총집합했는데 684 북파부대 기억나시나요? 여러모로 사회에서 인간 대접을 많이 받지 못하던 이들에게 강제 차출 명령이 내려지죠. 그리고 31명이 실미도에 집합을 하게 됩니다. 북한을 공격하자라는 목표 하나로서 열심히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정부의 방침이 좀 바뀌게 되면서 이들을 없애라 이런 명령이 나오게 되고요.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정말 비극의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면서 정말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가장 명장면 하면 생각나는 부분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허준호 씨가 하사로 나오잖아요. 중사로 나오시잖아요. 여기에서 정부의 부름을 받고 가시게 되는데 이 실미도에 있는 31명의 훈련병들이 자신들이 죽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미리 전화로 듣게 돼가지고. 그래서 허준호 씨한테 달려가서 씹을 거리 하나만 사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은 못 하게 되고 그래서 허준호 씨가 알겠다 하고 이제 가셨죠. 그리고 나서 일이 터지게 됐는데 이 실미도에 있었던 31명의 훈련병들이 버스에서 자폭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장면에서 허준호 씨가 이들을 주려고 사왔던 사탕을 툭 하고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슬픈 이유님 명대사 날 쏘고 가라 이거 비슷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그리고 투카스님은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그렇게 총을 이렇게 겨눴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정말 슬펐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1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미도도 아니고 도대체 1위는 어떤 영화가 차지했을까요? 남자분들이라면 한 2번 이상은 보셨을 그 영화입니다. 남자들의 끈끈한 우정을 다룬 바로 영화 친구예요. 2001년에 개봉을 했고요. 전국에 이 당시에 812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던 영화입니다. 유호성, 장동건 주연의 영화죠. 네가 가라 하와이.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쵸? 니가 가라 하와이 이거 맞나요? 부산 분들 오글거리시겠다. 죄송해요. 폭력 조직이 두목 아버지를 들고 있는 이 유호성 씨죠. 준석. 그리고 가난한 장의사 아버지를 둔 동수. 어렸을 땐 이런 거 다 모르고 그냥 진짜 젊은 맛에 신나게 놀았던, 야한 잡지 보고 같이 홍콩 영화 보고 하면서 그런 세상을 즐겼던 이들이 대학생에 들어서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갔고 몇 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진짜 유명했던 영화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개봉한 영화라서 19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지는 못했었는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그 영화입니다. 지금 보니까 까망시님께서 난 남자가 아닌가 봐 하고서 친구 안 보셨나 보다. 그쵸? 오늘 기회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투카스님께서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하셨어요. 많이 묵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것도 해주고 계시고요. 자, 명대사 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고뇌하는 승부사님은 아직 안 봤다라면서 친구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부산 사투리가 이렇게 또 유명해졌던 기억도 없을 것 같아요. 친구 자세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때를 장악했던 추억의 그 영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면 또 새로운 감독의 또 다른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 옛날 영화 한번 추억해보면서 그때 그 장면 회상해보면 어떨까요? 네, 명대사를 하도 남겨주셨는데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다 체크를 못하고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접속. 접속 좋았다고. 머피님도 접속을 얘기하셨고 아하님도 접속. 이 영화도 유명했었죠. 주한파님은요. 희재 씨 주인공으로 나오는 국화꽃향기. 이 얘기도 하셨어요. 희재라는 노래 성시경 씨가 불러주셨었잖아요. 저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영화 이야기에 이어서 저희 종목 가볼까요? 지금 전화 온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대우조선해양이요. 조선주 얼마에 몇 %세요? 22,000원에 30%요. 22,000원 30%. 네.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시나요? 이게 요새 근래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서 오늘도 지금 많이 빠지다 조금 지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냥 어떻게 또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들고 가면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지금이 정리할 시점인지 아니면 보유도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방향성 잡아드릴게요. 네, 고민이 많으시네요. 자, 이 종목은 메리츠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조선주 지금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네, 조선주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는 여전히 이제 불투명하죠. 그래서 그 대우조선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비교하면은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대우조선이. 대우조선은 자체적으로 이제 사장 교체에 따른 리스크가 이제 상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 더 많이 빠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전반적인 업황 자체도 유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 상황에서 그 조선주가 업황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기대로 급상승을 만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나 장세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유동성에 대한 힘, 기대로 인해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반등으로 연결되면서 시황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나타난다라면은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겠으나 현재 자리는 아직까지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서 반등을 좀 노리는 전략에 맞다. 그러나 시청자님께서 손절을 고민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세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것은 너무 이제 최저 바닥에 매도하는 자리가 아닌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유를 하시고요. 반등 시에 일단 1.5%가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2만 원 정도 잡으시 바라겠고 이걸 뚫어낸다 그러면은 한 21,500원에서 22,000원 이 정도 목표가 두시면서 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 쪽으로 이야기를 주셨어요. 네. 네, 참고가 좀 되셨나요? 네.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예. 네, 좋은 참고 대응 성공적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아요. 저희 게시판 사연입니다. 문자로 뒷번호가 5577. 외우기 쉬우시겠다. SK하이닉스 갖고 계시네요. 45,8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약하네요. 어제 좀 강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SK하이닉스 여쭤볼게요. 자, 이재호 차장님, SK하이닉스입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오늘도 반등에 나서고 있죠. 뭐 그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늘 자리가 지금 가장 좀 중요한 자리에 봅니다. 46,500원 정도를 뚫어내고 완착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뭐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사실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만들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겠죠. 기관들의 집요한 매도와 더불어서 실제로 이제 공매도 물량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매도 물량이 최근에는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주가도 강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관들도 최근에 이제 매도를 멈추고 약간 소폭 매수 입지를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그런 이제 기관들 매수와 공매도가 멈췄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기술적으로 저항대에 있는 46,500원 자리를 종가상으로 넘어간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넘어간 이후에 다시 거래 붙이면서 47,000원을 뚫어낸다라면은 다시 이제 5만 원 복구하는 수순을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6,500원에서 7,000원 자리를 넘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란다라면은 다시 한번 4만 원 초중반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겠다. 4만 4,500원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하신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주종 끝에 다시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좀 더 여유 있게 시기적인 투자를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한번 만약에 46,500원 저항을 받고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조정받고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대로 이제 보유하시면서 한 5만 원까지는 홀딩한 전략이 조금 더 중요 극대화 차원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조금의 방향성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 차장의 의견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오늘 보니까 대체로 또 대형주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으셨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1시간 벌써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저희가 살펴드렸던 종목 진단 내용은요, 참고사항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종 판단의 책임 갖고 있으시다는 거 한 번 더 양지해 주시면서 방향성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요. 부부 3년차 부부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분께서 좀 고민을 남겨주셨었는데, 대체로 답은 이래요. 돈 많이 벌어서 가사 도우미를 두던가 공동 분배해야 돼요. 아까 멋진 남자님의 해결책이었고요. 사랑스러운 그녀님은요, 청소기 꺼내놓고 설거지하는 동안 여보 청소기 돌려줘 라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 스스로 하시게 된다라는 방법도 주셨고요. 칠봉이님이랑 다크50님께서는 그럴 때는 밥 안 해주면 된다. 그리고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남편이 살림해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문수천하님은 조금 다르세요. 진정 사랑한다면 바뀔 때까지 따지지 말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판단은 하시겠지만요, 이런 여러 가지 또 답안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그 즐거움이 또 있잖아요. 늦게 오신 청명한 마음님, 무소처럼님 오랜만에 뵀는데요. 완전 반갑다는 인사 마지막으로 하면서 정오의 데이트 수요일 시간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목요일 12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또 주 후반부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성공적으로 대응 이어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2시간도 힘내세요.